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미국 국방대가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관의 경험 부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출된 러시아군 문제와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문제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대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CNN은 미국 시간으로 16일 미국 국방대가 중국군 고위급 지휘관 300여 명을 2021년까지 6년에 걸쳐서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3일 73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펴냈는데요. 이걸 소개를 하면서 육군, 해군, 공군, 미사일, 전략 지원 같은 5개 직제에 걸쳐서 이들 지휘관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처음 복무를 시작한 분야를 벗어나서 다른 직제에서 작전을 지휘해본 경험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CNN은 이어서 이는 이 중국군 병사들도 육군, 해군, 공군에서 그대로 복무를 했고 다른 부대를 경험한 것은 극히 드물다는 뜻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런 복무 경험은 미군이 1986년부터 교차훈련을 법으로 의무한 것과는 정반대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국방대 보고서는 또 이런 경직성이 앞으로 분쟁에서 중국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고도의 합동작전이 필요한 분쟁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겪는 문제와 동일한 상황으로 중국군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성 장군이 작전 경험이 있는데 반해서 중국에서는 절반 넘는 사령관들이 전문 정치위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는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군 조직 내 결함이 외부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부대의 전반적인 결속력이 약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국군 선임 지휘관도 교차훈련 부족 때문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전 지휘관이 병참 부분에서 복무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병참, 정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한 작전 지휘관이라면 이들 부대를 적절하게 이끄는 데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이 CNN의 판단입니다. CNN은 이는 올해 있었던 러시아 실패의 복사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미국 국방대 보고서 관련해서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의 작전 책임자였던 칼 슈스터는 이번 국방대의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최고의 평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 슈스터는 이어서 그렇다고 이런 실정을 두고 중국군을 과소평가하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 그러면서도 이 중국군에는 러시아군을 앞서는 수많은 강점이 있고 특히 러시아군이 현역 병사의 80에서 85%를 복무기간 7개월짜리 징집병에 의존한다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칼 슈스터는 또 중국 인민해방군에는 러시아군과는 달리 전문 부사관 군단이 있다는 점도 차이가 난다라고 그러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칼 슈스터는 그러면서 현재 판단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술면에서 미군에 비해 최소 4, 5년 정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미군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7월 20일 전날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미국의 팅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의 포럼에서 미국 국방부 소속 선임 전략가인 조슈아 아로테스키하고 다른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병참에서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결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실제 전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보급 작전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아로테스키는 이어서 때때로 인민해방군 육군을 위한 병참 지원에 놀라운 결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현대화된 병참 방법 없이 인민해방군이 실제 전투가 일어나는 전술적 단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아로테스키는 또한 많은 정규군 숫자에도 불구하고 병참 능력에서의 격차가
인민해방군의 전투준비 태세에 심각한 결점이 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로데스키는 그러면서 해군 보급선부터 항공기 급유 정비를 위한 계류장에 이르기까지 인민해방군의 병참 인프라 결함에 초점을 맞춰서 최근 진행된 중국 매체 보도에 대한 미 국방부의 분석,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육해공군 동정을 보도한 중국 관영 CCTV의 보도 영상에 근거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병참 문제가 크게 부각된 건 다름 아니라 러시아군 때문이죠. 지난 2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함락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죠. 일단 군사력 자체가 비교도 안 될 뿐 아니라 러시아의 물량 공수로 인해서 병참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군이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들 판단을 했었죠. 그러나 그런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대대적인 러시아군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잘 버텨줬고요. 오히려 러시아군의 문제점만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은 종이 호랑이다 하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 전쟁은 6개월이 지난 7개월여가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이런 전황 보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적시적소의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작전에서 러시아가 완벽하게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한다 할지라도 인민해방군이 러시아군과 아주 유사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도 병참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의 물류를 개혁하기 위해서 2016년 중앙군사위원회 후방보장부라는 병참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참지휘를 단일 기구로 통합시키기는 했습니다만은 특정 정부에서 지휘관의 직접 지휘권을 박탈한 등의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때문에 작동하고 있는 이 지휘체제, 직통지휘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전 경험 부족입니다.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전쟁에 참전을 했거나 군사작전에 개입한 적은 없다 보니까 실제 병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노하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로데스키 분석가는 병참 시스템은 인민해방군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중국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의 분석가인 J.R. 세션도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야전부대 재보급을 하기 위한 역동적인 의사결정 역량이 부족한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결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직면한 문제를 상기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중앙 집권화된 병참은 때로 5단계에서 6단계 정도의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 병참 계획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중국의 관료주의 때문에 병참 분야는 앞으로 군사 갈등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중국의 공세를 억제해야 되는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 공략할 수 있는 중국의 약점이 됐다, 이런 분석이 제기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이 몰려있는 물류체계, 그리고 최대 6번까지 결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이 작전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급 부대에 자율성을 주지 아니하고 중앙 집권적 명령 체계를 철저하게 고수하는 사회주의 체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약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약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군에서 그대로 노출됐죠. 무려 2000km 넘게 떨어진 전장에서의 중요한 결정들을 현장에서 한 게 아니고 크렘린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또 작전 명령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판단해야 될 중요한 군사적 결정도 크렘린의 의사결정을 기다리느라고 번번이 시기를 놓치는 일들도 발생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현장의 지휘관들에게는 아무런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진을 해야 될지 후퇴를 해야 될지의 권한까지도 중앙에서 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제대로 치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휘체계가 그런 러시아군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중국의 군사체계가 과거 옛소련의 군사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서 답습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관의 문제, 그리고 병참의 문제 모두 이 러시아군이 가졌던 그 약점들을 중국 인민해방군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만약 실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미 국가안보국 중국 분석가 로니 헨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이 작전을 지속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했던 겁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